윤용호 씨는 이게 뭐죠? 김세윤 작가가 배철수 형님 결혼 사진을 SNS에 올리셨던데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야 이게? 예, 그냥 그 SNS에 이미 많이 돌고 있던 사진을 뒤늦게 발견해서 네네. 예, 백행 방송 재개 기념으로 네, 그냥 올렸어요. 팬심으로. 아무리 내가 그래도 방송 연예인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남의 결혼 사진 그 함부로 SNS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올리면서 썼어요. 뭐라고요? 철수는 오늘 남의 결혼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생각한다. 라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 하객이 너무 재밌어서 그 결혼 사진 하객이 다 코미디언 분들이 계셔서 그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그렇죠. 이게 크게 잡으면 네. 가수들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올렸는데 그걸 올려서 뭘 알게 됐냐면 네. 전부 다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네. 개그맨들을 다 알았어요? 네, 저도 성함을 헷갈리는 분들 한두 분 있었지만 얼굴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되게 좀 즐거워했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진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만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제 수첩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날 방송할 것 대략 적어 놓잖아요. 네네. 앞으로 한참 넘겼어요. 제가 적어 놓은 게 맞다면 8월 14일인가? 혹성 탈출 종해 전쟁을 끝으로 네. 그 뒤로 쉬고 거의 한 석 달을 그럼 쉰 거네요. 예. 석 달을 쉬고 오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혹성 탈출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이에 딴 거보다 막 너무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이 어떨 때는 뭐 그냥 그 중에 괜찮은 거를 소개하긴 하지만 네. 또 어떨 때는 이건 정말 소개하고 싶은데 이 백캠에서 소개를 못해서 이건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럼 빨리 소개하시죠. 네. 그런 영화들 몇 개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몬스터콜, 네.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이미 많은 분이 보셨던 공범자들 그리고 우리의 20세기. 근데 지금 이제 극장에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리면 태국 영화 배드 지니어스하고 러빙 빈센트 이런 영화들을 개봉할 때마다 진짜 백캠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었고요. 네. 물론 이번 주에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조금 더 늦게 만약에 방송이 재개됐으면 소개 못했을 텐데. 그렇겠죠. 예. 다행히 이번 주에라도 시작했으니까 지난주에 개봉작 요것도 사실은 백캠에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지난주에 개봉해서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고요. 어쩌면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목이 빌리 진 킹 세기의 대결. 지금 이거 빌리 진 킹을 이름을 듣자마자 킹을 듣자마자 그 선수의 모습을 확 떠올리는 사람들은 나이 든 거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 그래서 안 떠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 게 1973년이거든요. 그 제가 태어난 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를 알지 못했고요. 안 그래도 밖에서 지금 뭐 배준 PD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여자 테니스 선수는 나브라틸로바라고 제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나브라틸로바. 네. 우린 빌리 진 킹 기억나죠. 그래서 나브라틸로바 이전 세대라서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영화 덕분에 알게 된 인물이고요. 야, 배준 PD 이름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소개해야겠다. 네. 송윤선 씨. 레스토랑 가면 철수 아저씨 매니저로 오해받는 배준 PD님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밖에서 얘기를 나눈 걸 보면 확실히 아직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빌리 진 킹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영화를 기대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유로 이 영화를 기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전작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하는. 네네. 예전에 백캠에서 소개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소개했어요. 네. 제가 기억나면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 인디 영화 중에서 아마
어쩌면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넘버원인 영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미스 리틀 선샤인을 만든 감독이 부부예요. 네네. 발레리 페리스하고 조나단 네이턴. 근데 제가 약간 저도 약간 뒤늦게 알아챈 게 습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부가 있을 때 습관적으로 남편 먼저 제가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나단 데이턴, 발레리 페리스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지 이렇게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아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레리 페리스 그리고 조나단 데이턴라는 부부 감독이 만든 미스 리틀 선샤인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감독들의 신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기대를 했고요. 네네. 또 덩달아서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사이먼 비포이라고 이름은 낯설겠지만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 예전에 풀몬티가 있었고요. 그 뒤에 그 유명한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있었고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네,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쓴 시나리오 작가가 각본을 쓰고 미스 리틀 선샤인의 감독들이 연출을 하고 제작은 데니 보일 감독이 했다고 하니 이 영화는 일단 기대해야 돼. 이게 네네. 제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 주인공 빌리진 킹을 연기한 게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 그리고 그 엠마 스톤 빌리진 킹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그 상대 바비릭스를 연기한 배우가 스티브 카렐.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아니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엠마 스톤하고 빌리진 킹은 잘 비슷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거 영화 포스터예요? 예. 영화를 보시면 똑같다. 빌리진 킹하고 똑같아졌는데. 닮았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엠마 스톤이 네. 대단한 배우네요. 예, 이것 때문에 뭐 살도 좀 찌우고 원래 테니스 못 쳤는데 테니스도 배우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이 영화를 만든 감독, 뭐 작가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까지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두 주연 배우 엠마 스톤, 스티브 카렐 또 그 외에 뭐 조연으로 나오는 엘자베스 슈, 빌 풀만 뭐 그 외 알란 커밍 등등등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니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 물론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그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충분히 제 기대를 만족시켜줬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제 마음속에 남은 건 세 번째인데 빌리진 킹이라는 바로 인물 자체. 제가 전혀 몰랐던. 네. 그리고 사실 막연하게 자료를 찾아보면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구나라고 알고 있던 빌리진 킹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와 그 인물의 삶 자체가 이 영화가 준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네. 뭐 사회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몸으로 맞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와 동시에 성소수자의 권리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빌리진 킹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의 그 뭐 일생을 다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화는 그 한국의 부제에 달린 그대로 세기의 대결 1973년에 휴스턴 애스트로돔 그 큰 경기장에서 시청자가 전 세계 9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의 성대결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빌리진 킹이 왜 그 대결을 승낙하고 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기의 대결은 아니고 성의 대결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의 원제는 성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배틀 오브 더 섹시스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은 크게 지금까지 3대 성대결을 언급을 해요. 테니스 시합에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영화의 묘사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마가렛 코트라는 선수에 이어서 빌리진 킹이 경기를 했고 세 번째 역사에 기록된 성대결이 바로 나브라틸로바였더라고요. 네네네. 나브라틸로바 지미 코너스라는 선수의 대결. 근데 어쨌든 그 성대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쇼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특히 여성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임해야 될 필요도 없고 사실 미쳐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인 사실 그 게임인 거거든요. 네. 남자 선수는 55살에 은퇴한 선수이고 빌리진 킹은 29살에 가장 정점에 올라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뭐 이기면 남자 선수가 전성기 완전 지난 퇴물하고 붙어서 이겼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쵸. 지면은 저 선수한테도 지냐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는 그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빌리진 킹이 짊어져야 했던 그 중압감과 무게감, 네. 그리고 그 경기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열심히 뛰어야만 했던 그 이유 등등이 영화에 너무나 멋있게 묘사가 되고요. 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엠마 스톤을 보러 갔다가 빌리진 킹을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음악 감독은 문라이트의 음악을 만든 니콜라스 브리텔이에요. 이번에 마지막에 이 영화의 주제가를 함께 만들고 그 주제가 영화에 쓰이거든요. 그 노래를 골랐고요. If I Dare라는 곡이고 제가 정확한 발음은 지금 영어 사이트에서 열심히 세라 버렐리스. 예, 네. 정확히 발음을 몰라서 발음 사이트를 열심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때 뭐로 나와 있던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발음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그 가수의 If I Dare라는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라 버렐리스, If I Dare 듣겠습니다. 윤용호 씨는 이게 뭐죠? 김세윤 작가가 배철수 형님 결혼 사진을 SNS에 올리셨던데,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야 이게? 아, 예. 그냥 그 SNS에 이미 많이 돌고 있던 사진을 뒤늦게 발견해서 네네. 예. 백행 방송 재개 기념으로 네. 그냥 올렸어요. 팬심으로. 아무리 내가 그래도 방송 연예인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남의 결혼 사진 그 함부로 SNS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올리면서 썼어요. 뭐라고요? 철수는 오늘 남의 결혼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생각한다. 라는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아니, 그 하객이 너무 재밌어서 그 결혼 사진 하객이 다 코미디언 분들이 계셔서. 아니, 그 친구들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이게 크게 잡으면. 네. 가수들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올렸는데 그걸 올려서 뭘 알게 됐냐면. 네. 전부 다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게 된 거죠.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네. 개그맨들을 다 알았어요? 네, 저도 성함을 헷갈리는 분들 한두 분이 있었지만 얼굴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되게 좀 즐거워했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진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만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만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제 수첩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날 방송할 거 대략 적어 놓잖아요. 네네. 앞으로 한참 넘겼어요. 또 제가 적어 놓은 게 맞다면 8월 14일인가? 혹성 탈출 종해 전쟁을 끝으로 네. 그 뒤로 쉬고 거의 한 석 달을 그럼 쉰 거네요. 예. 석 달을 쉬고 오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혹성 탈출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이에 딴 거보다 막 너무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이 어떨 때는 뭐 그냥 그 중에 괜찮은 거를 소개하긴 하지만 네. 또 어떨 때는 이건 정말 소개하고 싶은데 이 백햄에서 소개를 못해서 이건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럼 빨리 소개하시죠. 네. 그런 영화들 몇 개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몬스터콜, 네.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이미 많은 분이 보셨던 공범자들 그리고 우리의 20세기. 근데 지금 이제 극장에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리면 태국 영화 배드 지니어스하고 러빙 빈센트 이런 영화들을 개봉할 때마다 진짜 백햄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었고요. 네. 물론 이번 주에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조금 더 늦게 만약에 방송이 재개됐으면 소개 못했을 텐데. 그렇겠죠. 예. 다행히 이번 주에라도 시작했으니까 지난주에 개봉작 요것도 사실은 백현에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지난주에 개봉해서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고요. 어쩌면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목이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 지금 이거 빌리진 킹을 이름을 듣자마자 킹을 듣자마자 그 선수의 모습을 확 떠올리는 사람들은 나이 든 거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 그래서 안 떠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 게 1973년이거든요. 그 제가 태어난 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수를 알지 못했고요. 안 그래도 밖에서 지금 뭐 배준 PD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기억 속에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표현을 하면 그러네.
그 망감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그야말로 만 가지 감정이 뭔가를 헤아리는 건 관객의 몫이거든요. 어렵네 참.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영화를 볼 때 특히 이런 한 인물, 실제 역사적인 한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 시기를 멋지게 살아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한순간을 표현하는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연기하고 있으면 사실은 관객이 그 안에서 한 두세 개의 감정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헤아리는 게 저는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코미디 영화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그렇죠. 막 말풍선 달아가지고 막 쫙 표시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은 뭐냐면 빌리 진 킹이 딱 한 번 울거든요. 네. 영화에서 빌리 진 킹이 내내 울지 않던 항상 웃고 씩씩하던 빌리 진 킹이 딱 한 번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울거든요. 왜 빌리 진 킹이 그런 표정으로 울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리는 게 아마 감독이 73년 이야기를 2017년에 만들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빌리진 킹 얘기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네. 관계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네. 그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가 노래 제목을 바꾸자 그랬잖아요. 빌리진이라는 노래는 빌리진 유명하니까. 킹이 네. 나오니까 네. 거기 가사 중에 일부인 Not My Lover로 하자 그랬는데 마이클 잭슨이 우겼대요. 네. 아마 빌리 진 킹을 좋아해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이고요. 네. 소송이 씨. 엘튼 존의 필라델피아 프리덤이 이 경기에서 나온 거 맞죠? 예. 이분 많이 하시네요. 그 빌리 진 킹이 이제 여성 테니스 팀을 창단했는데 네. 그 팀 이름이 필라델피아 프리덤이었고 그렇습니다. 빌리 진 킹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그리고 존경과 연대를 담아서 엘튼 존이 일종의 헌정한 곡이 필라델피아 프리덤이죠. 네. 그래서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필라델피아 프리덤 들으면서 김세윤 씨와 헤어집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걸로. 아,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